안녕하세요, 손상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수소차 섹터에 들어있는 그룹이 하나 있죠. 효성화학입니다. 효성그룹. 그래서 그 중에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또 어느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딛고 돌아나가야 되며 어느 상황에 있는지 이 차트를 보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승산개미TV에 멤버십으로 가입하시면 일단 동영상 시청 업로드와 동시에 시청이 가능해요. 보통 이제 일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2-3시간, 늦으면 12시간에서 하루 정도 걸리는데 멤버십 분들은 바로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장중이나 장 초반, 그리고 또 중요한 종목이나 상승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되고요. 투자하시는데 좀 더 이제 크게 같이 저랑 시장을 분석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도 짜는데 좋고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도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효성화학을 살펴볼게요. 효성화학을 살펴보면 일단 월봉의 추세를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월봉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살아있고 조정권에 들어오지 않아야 이 주식이 앞으로 추가로 상승의 여력이 있죠. 이 효성화학을 보시면 월봉에서 10월 달부터 보시게 되면 9월 달부터 9, 10, 11, 12, 1월 달까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12월 종가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월봉 종가상 여기 변곡점에 최단 붙여놨죠. 사실 이때까지는 이 주식이 이제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는데 1월 달에 상당히 좋았어요. 저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리를 긋습니다. 가면 난 여긴 안 갈래 하고 빠이빠이 하는 지표를 1월 달 저가가 찍어줬어요. 이때를 가지고 이제 일봉으로 오시게 되면 이번 달에 최고 저가가 되죠. 즉 1월 4일이 첫 거래일이니까 이 황금일선을 붙여놓은 이 작은 음봉, 이 음봉 하나가 엄청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을 판단할 땐 항상 월봉하고 주봉, 일봉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봉에서 이 음봉 한 방은 이 일봉에서만 놓고 봤을 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저 음봉이 왜 떨어졌지? 단순히 그냥 황금일선을 지켜줬다는 의미, 이것만 갖고 보긴 힘들고요. 특히 1월 4일날 이렇게 약간 1.57%까지 밀렸을 때 긴장할 수도 있어요. 황금일선 깼고 5일선까지 깼죠. 근데 사실 이때 저가가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깨지 않아야 될 봉점 딱 끝인 거예요. 이 기가 막히게 일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친구는 이 자리를 내려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당연히 이날을 기준으로 6일날 4%, 그러고 이제 7일날 9%대, 그러고 다시 한번 8일날 음봉이 떨어지긴 했으나 5%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이 전고점까지 와 있죠. 이렇게. 따라서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때문에 또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 주식이 항상 전고점에 매도해라, 또는 전고점에 대놓고 파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으로 밀렸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박스권, 작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어요. 요렇게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12월 4일 첫째 주에 돌파해 놓고 조정이 오긴 했어도 한 번도 깨지 않으면서 다시 박스권 그래 놓고 저번 주에 이걸 깔끔하게 돌파해 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주봉을 보고 요렇게 추세선 보고 변곡점 하나를 거요. 이 변곡점 선을 돌파해 놨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요렇게까지 하나 중요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자, 이 자리를 돌파해 놨죠. 그러니까 주봉의 전고점이자 이때 10월 25일 이때 형성된 변곡점인데, 가격으로 보면 17만 2천원쯤, 17만 2천원 이때가 돼요. 일봉에서 저 가격을 갖고 끌고 오면 바로 17만 2천원대가 이 가격이 되죠. 이 전고점 여기가 됩니다. 아마 월요일날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이제 평균적으로 5일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5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5일 동안의 종가를 나누기 5를 한 거죠. 하루하루 그 종가를 갖다 5일을 더해서 딱 5로 나눈 게 평균값. 5일 이동 평균선이죠. 그러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갈 건데, 저 올라갔다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차트를 보실 땐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쭉 당겨서 역사, 즉 이 친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디에 매물대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확대 놓고 보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죠. 이렇게 긋습니다.
거놓으면 쭉 당겨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를 이날 1월 7일 날 뚫어준 거예요. 자, 뚫었으면 이제 안착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요렇게. 근데 시장이 강하고 좋다 보니까 특히 코스피 시장이 원체 강해서 이날 이 친구가 갭을 띄워놨어요. 시가가 4%대 갭을 띄워놓고 살짝 올랐다가 종가를 1%대 마감을 했죠. 근데 이제 이 갭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바로 이 자리, 가장 중요한 이 자리를 이탈을 안 해야 돼요. 이 자리를 이탈 안 해야 함과 동시에 조금 더 양보한다 해도 주봉에서 이 전고점들, 고점이 17만 2천 원대, 이 자리들은 이탈을 안 해줘야지만이 이 친구가 추후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5주선이 따라 올라가게 되면 다음 주에 조정받을 때 바로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되고요. 특히 이 중요한 변곡점, 몇 번 말씀드리지만 17만 2천 원대, 즉 17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 5주선의 그 하락은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빨리 돌려주지 않으면 그대로 쭉 밀려요. 그러니까 첫째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더라도 이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이대로 쭉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기 힘들다고 보면 조정이 온다고 보면 바로 아까 지금 건어드린 선 이 가격대 일봉에서 봤을 때 저 앞에 이 변곡점 이 자리를 탈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 작은 매물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서 일로 쭉 당겨 옵니다. 그럼 이렇게가 돼요. 즉 이 친구가 음봉 맞고 떨어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예전에 오래된 이제 그 나쁘게 얘기하면 썩은 매물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고인 매물대라고 그래도 이런 매물대들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친구 이 매물대 안에 있는 거죠. 음봉 맞고 떨어지고 밀릴 수 있으니까 바로 지금 거는 이 자리 밑으로 밀리지 않고 여기서 또 돌아 나가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고 여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신규 매수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쫓아가 사는 게 되고 갭도 띄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날아가면 내게 아니구나 하고 빠이빠이 하시면 되고요. 조정권이 오면 조정권 매수.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반드시 조정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조정권 매수가 좋아요. 예를 들면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이 친구에서 그냥 날아갈 것 같죠, 느낌상. 그거 쫓아가 사게 되면 바로 최고점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눌림목 줄 때 정확히 지켜야 될 자리 지켜주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이 보여지죠. 이렇게 물론 이제 길게 들고 있었으면 이게 수익을 먹었겠지만 여기서 물린 분들은 이 공간을 다 버티고 있어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좋아서 그렇지 여기서 무너지면 손실권을 크게 안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가 사는 것보단 눌림목에 사는 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예요. 자, 효성 첨단 소재를 보면 다른 종목과 다른 효성 아까 그거 틀리게 이제 월봉에서 바닥 탈출해서 바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변곡점 탈출해서 올라가는 주식이죠. 즉 이 친구는 여기에 보면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를 깔끔하게 딱 뚫어줬어요. 이 자리가 언제냐면 바로 12월 달에 안착한 거죠. 즉 이때 6월 달에 꼬리 달고 떨어지고 7월 달에 돌파하지 못했으며 이때 6월 달에 돌파하지 못했고 7월 달에 돌파 시도 실패, 안착 실패, 9월 달에 실패. 그러니까 10월 달에 밀리고 드디어 11월 달에 뚫어주고 12월 달에 안착을 했어요. 즉 중요한 매수 타이밍은 12월 달이었겠죠. 근데 5개월 선을 지금부터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5개월 선의 이탈은 추세 하락이 확증이 되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 달에 5개월 선에서 잘 올라갔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7만 5천 원 찍은 후에 이 최고가인 22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거래량이 달렸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 근간에 앞에 있는 잔잔한 거래량들 이런 거래량들은 언제부턴가 밑에서 다 잡아먹고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이 주봉에서 굉장히 긴 박스권에 있는 기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기간이 돼요. 이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의 변곡점을 딱 끌고 옵니다. 자, 끌고 오면 이 친구는 이 가격을 빠이빠이 해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이 밑으로 이제 안 갈래. 왜냐? 지켜줬죠? 이렇게 보면 2주, 즉 10월 30일, 10월 마지막 주에 여길 지켜줬어요. 난 여기를 안 갈 거야. 하고서 딱 지켜주는 순간 다시 우로 갔지만 지지부진하게 또 계속 옆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주식이 저번 주에 드디어 여기도 빠이빠이 했어요. 나 이제 여기로 안 갈래. 이렇게. 자, 이 친구는 이제 지금부터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뚫었으니까 안착하러 올 수 있고 또 그냥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일봉에서 하셔야 돼요. 즉 주식은 현재 주가의 위치는 월봉에서 판단하는 게 맞아요. 주봉은 추세를 확인해야 돼요. 중요한 자리를
뚫었는지 못 뚫었는지를 확인하고 일봉에서 보시면 매수 타이밍이라는 걸 일봉에서 잡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집 앞이 해변가로 밀려올 때 앞에 있는 잔잔한 파도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게 큰 의미는 없죠. 저 뒤에 오는 큰 집채만한 파도가 과연 어디를 향해 오고 있는 건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 이 큰 추세인 월봉의 추세가 일단 살아있어야 돼요. 나는 이 밑으로 안 오고 우상향으로 뻗어갈래. 이런 신호를 딱 보여주고 주봉에서는 중간중간 추세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확인해야 돼요. 꺾이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이 깊게 들어오고 몇 주간 돈이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봉에서는 월봉과 주봉에 그런 판단이 섰으면 매수 타이밍이라는 걸 잡는 딱 그런 공간이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이런 잔잔한 거래량 정도는 언제 잡아먹었냐면 이런 잔잔한 거래량 정도는 요때 즉 6월 달부터 잡아먹기 시작하죠. 평균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 있다가 주식이 어느 정도 고점에 가니까 힘에 붙여서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딱 들어왔어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나 더 이상 가격 조정을 안 해야 될 건데 하고 신호를 하나 주는데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됐죠. 즉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주에 이렇게 올라가 주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지금부터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내려오면 다음날 반드시 바로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주면 다시 여기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이 좋긴 한데 굉장히 지겹고 또 박스권을 이탈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큰일이 나고 안 좋아요. 따라서 이 박스권을 지켜줘야 되고요. 이 친구는 깔끔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무조건 이 자리, 이 중요한 변곡점 자리 여기서 더 이상 밑으로 밀리지 않아야 되고요. 또한 더 이상 밑으로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손절 라인이 되면서 손절 라인과 동시에 신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왜 그러냐면 손절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장 작은 금액을 잃어야 되죠. 큰 금액을 잃으면 손절의 의미가 없죠. 벌써 50%에서 그건 손절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잃고 나가는 건데 이 손절 타이밍 자체가 한 1, 2% 안쪽에서 끊어야 되고 세금 수수료 정도만 내고 납부하고 그러고 먹을 때는 크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손절 라인이 바로 그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월요일 날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가격으로 보면 15만 7,300원, 15만 7,500원 이 정도까지도 돼요. 만약 이 근처 그러니까 종가가 16만 2천원에 끝났는데 살짝 밀려서 15만 7, 8천원 여기 요 정도 선 15만 9천원대 여기서 출발해 주면 이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또 여기서 돌아나가는 걸 좀 더 타이트하게 잘 확인하고 싶으면 3분 봉 같은 데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데 잘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고 딱 매수해 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거래량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는 이제 답답하죠, 사실은. 근데 이런 주식들이 거래량이 실려서 들어오고 요새는 특히나 이 대형주 장세라 꽤 관심이 있고 이런 변곡점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는 거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고요. 월봉 주봉의 추세가 잘 살아있는 한 이 자리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되니까 대신에 주식이란 신도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내려오면 반드시 손절과 함께 대응이라는 걸 해야 돼요. 주식이 아무리 좋고 지금 막 수소차가 핫하고 전기차가 핫해도 결국 수급이 깨져버리고 깨야 될 자리를 깨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러지? 이럴 일이 없는데 그래도 양보하시면 안 되고 깨지면 딱딱 손절하고 나오는 기계적인 매매 이런 게 좀 필요해서 당연히 이런 자리를 깨면 손절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효성첨단 소재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 월봉에서 너무 높은 위치가 아닌 딱 중간쯤에서 급등할 수 있는 위치라 이렇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이에요. 효성중공업은 이제 월봉에서도 굉장히 좀 올라가 있죠. 사실은 이때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돌파해 놓은 날이 있는데 바로 10월 달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 중요한 변곡점이 여기 하나가 있었어요. 이 자리를 9월 달에 돌파해 놨고 10월 달에 나 이 밑으로 안 갈래 하고서 완벽히 안착을 했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5개월 선을 딛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추세를 노리고 있죠. 이 5개월 선의 이탈을 하지 않는 한 추세 하락이 확증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옆으로 가는 지루한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요 밑에 있는 공간 요 정도는 돌파를 해줬는데 여기 큰 대량 거래와 함께 고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77,500원대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날 대량 거래가 터졌죠. 2주에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를 뚫으려면 조금 더 강력한 대량 거래가 필요해요. 이 상황을 일봉을 갖고 오면 되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2주예요. 그 9월달 요주, 9월 4일, 5일 요주에 이 거래량이 엄청 실렸어요. 엄청나게 실리면서 큰 급등을 하게 됐죠. 큰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모든 죄송합니다. 이거 거래량이 숨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되면서 이렇게 시연이 되면서 이렇게 가격 조정하고 기간 중에 굉장히 길게 들어왔어요. 이 구간에 사실 개인들이 많이 물량을 뺏겨야 엄청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한데 와, 코스피 전기전자 쪽하고 이 자동차 쪽 섹터가 엄청 강하죠. 여기를 요렇게 거놓습니다. 이 자리를 갭을 띄어서 뚫어놨어요. 그러면서 저 자리에서 잘 이쁘게 안착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이 앞에 그냥 평균적인 잔잔한 거래량을 지금 언제부턴가 슬슬 이렇게 이겨내고 돌파해 나가고 있어요. 즉 거래량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팔았다고 보기엔 좀 힘들고요. 시장 상황상. 근데 만약에 이 자리 밑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주식은 이 자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즉 잠깐 올랐다가 다시 이 큰 박스권에 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또 갇히면 언제 지루하게 또 돌아 나갈지 모르죠. 차라리 그냥 이 박스권에 사서 상단에 파는 이런 매매가 더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해 놓고 여기를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쁘게 안착을 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 나갈 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거래량은 이 효성 첨단 소재보다는 조금 더 실려 있는 편이고요. 효성화학보다도 좀 더 실려 있는 편이에요. 이 효성그룹들이 언제 거래량이 약해서 이 크게 눈에 잘 안 띄고 있는데 이 유일하게 효성중공업만큼은 그래도 60만 주, 사실 시장에서 60만 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거래량이 점점 조금씩 붙고 있고 이렇게 붙고 있고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점점 이렇게 잘 살아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자리만 안착을 해주고 이때처럼 2, 300만 주만 딱 실려주면 이 친구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자리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진짜 날아가려면 이 중요한 변곡점을 뚫어놔야 돼요. 근데 이날 9월 달에 이 갭을 띄어서 뚫어놨죠. 자,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음봉이 하나 떨어지긴 했는데 이 자리를 깨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이 자리를 이탈만 하지 않으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났죠.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바로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잔잔하던 거래량, 비록 큰 거래량도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거래량이 실려 들어오고 이거를 갭을 띄워놓고 뚫어 올라놨습니다. 그럼 월요일 같은 날 여기서 이쁘게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자리만 잘 잡으면 추가를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고 월봉에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는. 근데 일단 정고점에 대한 이 76,000원대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그때가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실렸겠죠. 거래량이 60만 주지만 오전에만 벌써 100만 주 이상 붙어주면 충분히 하루 종일 3, 400만 주 이상 터진다고 보면 이 고점 정도는 쉽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주식은 대형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박스권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효성중공업은 꽤 좋아 보인다는 이런 판단이 서요. 이렇게 효성그룹이 수소차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고 와 봤고요.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공업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하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어요. 이 종목을 사라 마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항상 주식을 얘기할 때 이 종목 꼭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집화사를 사야죠. 주식은 철저하게 대응 영역이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영역이에요. 수익을 쫓아가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손실을 최대한 안 보면 수익이 저절로 따라와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 이게 바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상 세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좋은 영상 있으면 바로 업로드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